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빼라는 건가요? 포트폴리오와 서류와 그리고 면접의 이 세 박자는 일관성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빌리티 박소윤입니다. 경력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UX UI 이직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보다 포트폴리오겠죠. 이 포트폴리오는 회사에서 진행했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그 데이터와 결과물들을 다 정리하면은 되게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 방대한 양을 좀 압축을 해서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메인 페이지에서는 기여도가 확실히 기재가 돼야 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역할 분배를 했을 때 UX를 참여했다면 몇 %인지, UI는 몇 %인지, 만약에 PM을 같이 했다면 몇 %인지, 그러니까 총 몇 명에서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회사에서 진행하면서 본인의 역할과 그런 기여도, 성과를 내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세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했던 퀄리티 있는 부분들이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하나 다 페이지에 녹이다 보면은 본인이 했던 그 영역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다 담아내다 보면은 강약이 없다 보니까 내가 했던 부분들이 좀 빛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진행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배분해서 페이지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그럼 빼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녹이긴 하는데 내가 참여한 부분이 좀 더 비중이 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회사에서 진행한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인데 개선하거나, 그러니까 as to be가 보여지는 화면이 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프로덕트를 하셨을 때는 거기서의 좀 UX부터 UI까지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했던 부분들이 더 보여지게, 드러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경력기술서인데, 이 경력기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지만 경력기술서는 내가 글로 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마다의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략한 설명이 기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 역할의 %가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재와 동일시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들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영업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그 UT에 대한 부분은 %로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UT를 검증을 했는데 과거보다 지입률이 더 높아졌다던가 %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숫자로 말할 수 없는 부분, 업무 효율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팀으로 움직이니까 뭐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를 제시했다던가 그런 부분을 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로 더 좋아졌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업무 효율을 높였어요. 이런 부분도 성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릴리즈입니다. 이게 런칭이 됐느냐, 언제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2차적으로 버전이 또 언제 됐고, 릴리즈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소서는 사실 경력에게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쓰긴 써야 되겠죠. 그런데 뭐 성장 배경, 뭐 성격의 장단점, 이런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과적으로 봤을 때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의 사례를 녹이시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만 뽑아내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작성을 하고 내가 거기서의 강점이 무엇인지만 잘 녹여주시면 된다. 사전과제는 사실 진행하는 기업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행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도메인,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선을 제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신입도 하고 있고 경력도 하고 있어서 주제는 약간 상이하겠지만 회사의 그런 서비스를 좀 개선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 회사의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를 기준으로 질문을 주는 사전 과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인데, 면접에서는요, 이런 신입 주니어와 정말 다르게 경력기술서와 포트폴리오를 보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여도를 했는가, 그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사람이 정말 했는가에 대한 검증이에요. 워낙 사실 이건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인이 참여를 안 한 건데도 그거 담아내서 또 합격한 사례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삼았던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사실 그거를 자기가 한 게 아닌데도 담아서 된 케이스는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이 사람이 정말 한 사항인 건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던가, 그리고 UI 디자인 했을 때 몇 명이서 했는데 본인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설명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했던 부분을 집요하게 하나하나 과정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의 구조를 파악하시려고 해요. 팀 구조, 몇 명의 팀의 구조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몇 명이고, 또 개발자는 몇 명이고,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업무 분배는 어떻게 했고, 그런 구성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서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핏을 보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도메인 자체의 경험을 보려고 해요. 나는 웹 디자인만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봤을 때 앱 서비스의 경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력자한테 너무 되게 실력 있고 좋은데 앱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아쉬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조금 든다. 이렇게 또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어떤 도메인 경험을 했는가, 웹 디자인, 앱 경험이 있는가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포지션, 이 핏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면접이라는 거는 그 실무진과의 소통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경력은 바로 들어오면은 합이 맞아야 돼요. 더 신입은 들어오면은 뭐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백지에서 차곡차곡 쌓는 느낌이라면, 경력은 이미 다져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핏이 되게 잘 맞는 사람인가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면접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면접이 아니라 이 사람과 우리가 맞는 건가? 대화에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 소통이 좀 매끄럽지 않네? 좀 우리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접에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제가 포트폴리오와 경력 기술서, 그리고 자소 포함해서, 그리고 면접. 저는 이게 세 박자라고 생각을 해요. 포트폴리오와 서류와 그리고 면접의 이 세 박자는 일관성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세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UX, UI 그 신입 합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직까지 계속 도전해서 일하는 합격자분들이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빌리티 콘텐츠를 통해서 또 저희 수업을 통해서 이직까지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콘텐츠로 또 만나 뵐게요. 안녕.